안녕하세요.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콘 쪼꼬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직접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절대 매출이 큰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무래도 영업이익 창출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절대 매출이 어떻게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예시를 가지고 절대 매출만 변경을 해가면서 영업이익이 혹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우리 매장의 매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영업이익이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으실 건데요. 실제로 손익계산서는 손익을 검증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손익을 예측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작성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출 변화에 따른 손익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만들어 놓았던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업을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엑셀을 가지고 직접 한번 우리 매장의 매출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한 매장에서 매출 규모가 상당히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매장 중에서도 매출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매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손익을 예측을 할 때는 다양한 매출 구간에 대해서 우리 매장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이거는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엑셀을 사용해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만들어둔 조과장점에 대한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은 5천만 원이고요. 원가는 35%, 그리고 임차료는 8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었고 관리비는 한 10%, 8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인건비를 한 25% 잡았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좀 변동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정직원 2명에 아르바이트생 7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다 비율로 책정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율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보안비, 방역비, 음원 사용료, 고정비로 발생되는 것들이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매장의 영업이익은 565만 1,000원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은 11.3%였고요. 요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한번 좀 줄여놓도록 할게요. 나머지 보안비라든지 음원 사용료, 환경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고정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줄였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보시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5천만 원이었던 매장의 영업이익이 11.3%였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565만 원 이런 매장이었는데 이 매장의 매출이 갑자기 떨어져요. 4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매장이 5천만 원일 경우에는 하루 매출이 말하자면 나누기 30.5일을 한번 해볼게요. 365일은 1년이면 365일이고 365일은 이제 한 달로 계산했을 때 30.5일이거든요. 그래서 30.5일로 계산하면 하루 매출이 한 163만 9천 원, 164만 원 되겠네요. 164만 원이었던 매출이 떨어집니다. 4천만 원 매출로 떨어지게 되면 1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비용들은 그대로 간다라고 쳤을 경우에 이 매장의 영업이익은 26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560만 원이었던 것이 260만 원으로 300만 원이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매출이 1000만 원이 줄어들었을 뿐인데 영업이익은 300만 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매장의 매출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 매장의 매출이 6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560만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860만 원으로 300만 원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4.4%로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는 11.3%였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외식업은 일정 부분 서비스업과 그 점포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지출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임차료라든지 정직원 비용 이런 것들은 고정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영업이익률과 함께 영업이익이 절대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장의 매출이 5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 이 매장의 계절에 따라서 혹은 시즌에 따라서 4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평균 매출이 한 5천만 원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 매장의 손익계산서를 5천만 원짜리 하나로 통으로 관리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매장의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손익, 어떤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매장의 매출이 5천만 원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 떨어져요. 3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3천만 원으로 이 매장의 매출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1%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매장을 우리가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 매장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7천만 원까지 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1,100만 원 수준이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운영이 좀 힘들겠죠. 정직원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운영을 하실 거고, 정직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제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 아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는 1,750만 원으로 25% 동일하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매장의 투자 수익률, 투자 환수 금액 기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좀 대형 프랜차이즈를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시로 다뤘던 본죽의 케이스, 좀 작은 프랜차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죽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매출이 한 1,700만 원이고 원가는 38%, 임차료는 한 18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매출은 1,700만 원, 원재료는 38%, 그리고 임차료는 180만 원, 관리비는 한 10%가 적당할 것 같은데 20만 원 정도 잡아볼게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직원을 이제 3명 쓸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1명 정도 사용한다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 고용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본죽의 로열티는 요 매출 구간에서는 35만 원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35만 원으로 고정비로 한번 적어보고요. 15만 원. 그리고 요거는 수식 한번 바꿔볼게요. 35만 원이 몇 퍼센트냐? 1,700만 원일 때에 2.1%가 되겠네요. 그리고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다 비율로 발생을 할 거고요. 나머지 판관비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들어갈 건데, 여기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본죽은 통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한 3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매장에서 1,700만 원이면 하루 평균 5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져서 1,500만 원으로 한번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13%였던 영업이익이 11%로 떨어지게 되죠. 영업이익 금액도 23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매장의 매출이 좀 더 떨어졌어요. 1,200만 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이익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6.7%, 8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 1,7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나 하루 매출은 사실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에 5만 원씩만 더 번다고 치면 영업이익이 한 달이면 60만 원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절대 매출을 높여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이 매장의 매출을 한 2천만 원까지 올린다고 쳤을 때는 영업이익이 350만 원으로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5만 원에서 하루에 10만 원만 더 판다 라고 쳤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출이 다양하게 변할 때에 어떻게 영업이익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업은 제조업이나 유통업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는 인력을 사용한 서비스업, 그리고 점포를 활용한 점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사업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출이 높아지면 이 고정비를 커버한 후에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관리하셔야 될 항목이 바로 매출이라는 거죠. 절대 매출이 커진다고 해도 나한테는 별로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프랜차이즈 사업은 고정비를 커버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절대 매출을 올려놓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콘 촉구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